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이제 태도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힘에 친화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기립은 했습니다. 기립을 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박수를 안 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좀 노래를 떨기도 하고, 시정연설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 자리로 가가지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한테는 툭툭 치면서 이런 장면이 좀 화제가 되기도 하고. 알았어. 그만해. 이제. 권성동 의원이 아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어 하면서 제가 갔다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나 아니면 시정연설 내용 중에 인상 깊은 거 뭐 있으셨어요?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이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렇게 보셨군요. 그 국회에서 말이야 박수도 안 치고 말이야 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욕하니까 나 불법 비상계엄 할래.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본인에게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한 명이라도 야당 지도자 만나고 또 야당 의원들 만나서 네. 얘기 듣고 설득하고,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다. 너무 잘했다. 뭐 속이야 뭐 더럽고 치사야. 내가 진짜 저 한 방에 보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뭐 처음 시작할 때 국민의힘 쪽 먼저 인사하시고 끝나도 국민의힘 그 복도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다 악수하고 웃으면서 하고, 그게 정치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당 의원들 관저에 초청해가지고 오찬이나 만찬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랬어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이 또 너무 좋았는지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 페이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야당 쪽에 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아, 이런. 그럼요. 지난번에 그 야당 지도부 만났을 때 관저에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내서 읽으면서 네. 이것저것 세게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분 나쁠 만도 하고 네. 뭐 정청래 의원이나 다른 분이 무리하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기분이 나빴겠죠. 이 쬐끄마한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한 것보다 약하네 뭐 이렇게 갔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짧으네. 네. 그러면 막 공격하던 사람도 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항상 후배들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일단 죄송합니다부터 해라. 그러면 더 안 묻는다. 네. 물을 게 없다. 그럼 제가 왜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네가 왜요? 네가 왜 그런지를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거기에서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알겠지만, 특히 대화에서는 일단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누구든지 송원석 원내대표는 강하게 해도 제가 잘 좋은 지적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렇게 못해요. 그럼. 절대 만만하게 보지 않고 사실은 이 양반 어렵다. 힘드네. 내공 있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초기에 지금 아무래도 여론 지지도 높고 그러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를 쭉 이어나가기를 좀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계속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좋거든요. 보기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제 오늘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네. 뭐 어디 광주 가가지고 뭐 간담회 하신 것도 타운홀 미팅 했죠. 상당히 좀 보기 좋게 봤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확실히 행정을 해본 사람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요? 일 좀 못하세요. 못하셔야 제가 이제 야당 팬으로서 평론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좀 잘하지 좀 마세요. 좀 실수도 좀 하시고, 또 어디 가서 좀 말 실수도 하고, 또 정책도 좀 잘못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비판할 대목이 있지. 지금 이러시면 우리 다 밥 굶어 죽어요.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입악이에요. 아부야? 평론에 평자를 쓰려니까 약간 어감이 안 맞아서, 우리같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네. 입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입불악귀. 네. 저는 입불악귀 합니다. 근데 입악귀예요. 권력이 여러 아침하고 번으로 있어. 많이 쓰이네요. 그럼 지금 비판해봐요. 이재명 대통령 비판해보라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렵다니까, 이거 킬러 문항이야, 지금. 비판하는 보수 거. 패널이 비판할 수 있는 뭔가 여지를 좀 달라. 그러니까 좀 그게 못하세요. 유일한 좀 제발 부탁이네요. 조금은 좀 알겠습니다.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딱 그잖아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김석은 안 돼. 근데 참 왜 그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겉대고 뭐 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현재까지. 해놨다. 네. 조금의 여지도 좀 달라.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얘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8월쯤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얘기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쫙 네. 한번. 정리해 주세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지금 참모들과 본인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내년도 지방선거 때 네. 경북도지사 나갈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경북도지사. 고향이 또 경북 영천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내 남은 정치 인생 마지막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네. 이런 명분과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노셨잖아요. 경북도지사 하면은 또 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 네. 별정직 공무원. 네, 그분들의 생계도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대표 해봤자 솔직히 나오는 게 법인카드밖에 없거든요. 네. 실익이 없다. 네, 참모들 뭐 어디 해놓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김재원 전 비서실장만 안 됩니다. 당대표 나가야 됩니다. 왜요? 이러고 있대. 왜냐면 본인이 대구시장 나가야 되니까. 아. 대구시장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경북도시장 나갈게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50.1% 같대요. 그래요. 근데 참모들이 말리는 거는 49.9%래요. 네.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번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출마의 명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명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본인은 출마하고 싶은데 상황을 좀 변수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 나가기 싫은데 자꾸 뭐 주위에서 내가 나갈 때가 아니냐고 좀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번에 좀 뭐 독배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손 반장님 생각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주위에 얘기해보고 김기현 전 대표는 안 나간대요. 안 나가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권성동 전 안철수 원내대표도? 나갈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꽤 열심히 활동을 하고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입으로는 안 나가겠다고 하지만 네. 지금 손과 발은 네. 나가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있고. 얘기하면서 안 나가요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되나요? 모르겠어요. 출마자들 보고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서 명분 있는 얘기를 하고 보수파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는 게 네. 명분이 있는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네. 약간 졸려 보이세요. 아니요.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고 다 맞는 얘기여서.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은 안 나가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그래요? 막상 사람 마음이 갈 때거든요. 막상 후보 등록할 때쯤 되면 사실 하는 것도 없고 계속 돌돌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기회에 그냥 고양이 나갈까? 키우는 자의 그 돌돌이, 그렇죠. 얼굴에 돌돌이 하는 거. 예, 그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는 이성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갑한데 뭐 당대표도 안 나가면 자기는 뉴스로만 계속 봐야 되고 또 자칫하면 2년 이상을 정치권에서 멀어져서 근데 2년 이상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잊혀지는 사람-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죠. 있나 보군요. 사람들이 날 잊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에이씨 몰라 나갑시다. 밤에 이렇게 자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나가겠다고 맘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가는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안철수, 김용태 의원은 나가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김용태. 네. 비대위원장도. 김문수 후보도 의원도 의원이 아니죠. 김문수 전 네. 후보 대선 후보. 또 결국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도 맨날 훌라후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턱걸이만 턱걸이. 하기도 없고, 네, 그렇고 공약을 딱 내면 되는 당대표 시대 턱걸이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공약 내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는 턱걸이 10개는 기본으로 10개 해야 생계. 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 뭐 노리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통령이 빠진 그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당대표 나가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서울시장이든 인천 계양을이든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라고 봐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개혁적인 인물이 당대표가 되면. 그렇죠. 네. 조금 어쨌든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근데 그게 아닌 분이 김문수가 됐다, 만약에. 네.
또는 앞서 말한 대로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됐다. 공간을 내줄까요? 절대 안 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아직까지 출사표 던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가 좀 많을 것 같네요.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7월 1일 날 전국위원회를 연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혁신위원장이나 당원당규 개정을 하고 또 전당대회 언제 열지 좀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당대회는 여론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뭐 나오는 겁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열면 비대위원장이 2달 동안 당을 뭐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하겠어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냥 비대위원장 겸임하는 게 낫다라고 주류 측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리고 뭐 만일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도 허수아비일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아하. 사실상 송원석 원내대표가 끌고 가는 거랑 겸임을 할 아무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었던 건데 이거 뭐 장소장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경선 때 후보 경선할 때 처음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해서 가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최종까지 갔잖아요. 네. 최종 결과도 그렇고 계속 똑같았대요. 그래요. 네, 그 표결을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김문수 후보랑 계속 그러니까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가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마켓하니,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맛있는 붕장어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청정 해역 안면도에서 통발로 잡은 살아있는 붕장어만 사용해서 만든 프리미엄 밀키트로 주문 후에 바로 손질해 신선하게 진공 포장해 보내드립니다. 6월 29일까지 특가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해남 수미감자와 무한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도 그렇고 계속 똑같았대요. 그래요. 네, 그 표결을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김문수 후보랑 계속 그러니까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가 거의 탄핵 반대파가 6, 찬성파 4의 비율로 똑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시 안철수 후보가 합쳤을 때 또 4, 네. 김문수 뭐 이따 나경원 이렇게 할 때도 얘가 6, 전체가 끝에도 6대 4 정도로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표심도 어쨌든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도 사실은 탄핵 반대가 더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구속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위기감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지난번 송원석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사실은 친한파가 표를 별로 못 얻었기 때문에 여기 아예 비전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내란 특검이 변수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내란 특검 통해 가지고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일들이 밝혀지고 국민의힘의 예전에 윤핵관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밝혀지게 되면은 당원들이 야, 쟤네들로 안 되겠다. 정말 윤석열 부부랑 절연하고 윤핵관들 내쫓고 우리가 당이 개혁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네. 아니면은 야당 탄압이다. 이거 정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자, 우리 지지자들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우리 당을 지키자. 보수를 지키자. 이렇게 가가지고 갑자기 예전에 주류 세력을 밀지 그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번째일 가능성이 그게 상식적인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할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두 번째가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를 못 내고 구경만 하고 네. 그러면 저녁에 이제 포장마차 가서 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끝. 네, 더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원래 어디에서나 총회를 하게 되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뭐 누가 후보로 나올지 그다음에 내란 특검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한 이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좀 8월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